그러면 그 다음에는 ETN이라고 하는 상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TN은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금융기관이 1년에서 20년 이하의 만기를 설정하고 이표 없이, 이표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이자를 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이표 없이 사전에 정의된 벤츠마크 지수에 따라서 연동된 수익을 지급하고 자신의 신용으로 발행하면서 담보나 보증을 받지 않는 선순위 무보증 채권입니다. 채권입니다. 이걸 발행하는 회사의 신용으로 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의 하나이고요.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서 거래되는 증권이 됩니다. 발행회사인 증권회사는 투자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다양한 ETN을 상장시켜서 투자자가 쉽게 ETN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실시간으로 매도호가, 매수호가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상장 이후에는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공시정보 이런 것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거래소에서는 원활하게 ETN이 거래될 수 있도록 LP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고요. 이 ETN의 적정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시장 조치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ETN의 투자 대상이 되는 기초지수 같은 경우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금 같이 다양한 상품들을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아무래도 일반 투자자들이 에너지나 곡물 같은 원자재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좀 더 손쉽게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ETN이라고 하는 거는 공모펀드,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펀드와 비교를 했을 때 추적 오차를 좀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원하는 시점에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가격도 그래도 투명하게 거래될 수가 있겠죠. 벤치마크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서 내재가치 산정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서 좀 더 위험성이 적은 상품이다라고 하는데요. ETN과 ETF를 비교해서 많이 보시거든요. ETF와 ETN은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상품 시장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ETN 시장이랑 ETF 시장이랑 굳이 경쟁하지 않게끔 하고 있는데요. 둘의 차이를 또 굳이 구분을 해본다면 ETF는 자산을 구성할 때 주식에서 10종목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요. ETN에서는 주식 5종목 이상으로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해외 지수나 주가 지수 선물 같은 게 포함되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ETF에서는 좀 더 다양한 섹터형 상품들이 많이 있죠. 지수나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다양한 섹터의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ETN 쪽에 저런 섹터 지수 추종을 하는 ETN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래도 요건이 좀 완화되어서 코스피 200 같은 그 대표 지수는 또 ETN에서도 발행할 수 있게 출시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을 생각한다면 ETF는 이 받은 자본금의 재산을 신탁 재산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ETF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 상품 그리고 지수 산출 기간의 기존의 지수를 ETF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ETN에서는 좀 전략형 자산이라든지 혹은 구조화 자산이라든지 예를 들면 옵션 양매도 ETN과 같은 상품도 있듯이 변동성 상품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지수 같은 신규 개발 지수 ETN에 사용되고요. 그리고 ETN은 채권이라고 했죠.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선순위 무보증 채권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채와 동일하게 발행자, 그 발행하는 증권회사의 신용위험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ETN이라고 하는 상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개념은 첫 번째는 레버리지와 인버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초 지수를 2배 또는 3배까지도 양의 배수로
추종할 수 있는 것이 레버리지 상품이고요. 인버스는 반대입니다. 기초지수를 음의 배수로 추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라고 하면은 해당 기초지수의 상방 포지션, 그것도 2배 또는 3배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지션이고요. 그리고 인버스라고 하는 것은 하방, 그러니까 기초지수가 하락할 때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음의 배수이니까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레버리지라면 코스피 200 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상품, 코스피 200 인버스 곱하기 2라면 코스피 200을 곱하기 마이너스 2로 추종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이 2배로 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유동성 공급자 제도인데요. 이 유동성 공급자는 줄여서 LP라고 부릅니다. 유동성 공급자도 이 시장에 참가해 있는 참가자인데 시장에 주문이 충분하지 않아서 매도 주문과 매수 주문의 이 차이가 과도하게 발생할 때 이 가격을 좀 좁히기 위해서 기초지수에 추종하는 것이 ETN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이 기초지수와 과도하게 동떨어져 있을 때 좀 맞출 수 있게끔 계속 호가를 제시하는 게 LP의 역할이고요. 정규시장 거래시간 동안에도 이 ETN의 실시간 지표 가치라고 하는 것이 계속 계산되어서 나오거든요.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도 호가가 너무 높이 있거나 매수 호가가 너무 낮게 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시장 가격과 이 기초지수 간의 가격 괴리가 크게 발생하게 되겠죠. 이럴 때 상시적으로 실시간 지표 가치 근처에서 호가를 제출을 하기 때문에 ETN 가격이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게끔 해주는 건데요. LP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호가를 제시하는 건데 반드시 투자자들이 원하는 호가를 제출해야 되는 혹은 거래를 체결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LP가 호가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오전 단일가 매매 호가 접수 시간이나 증권시장 개장 후 5분간 동안은 굳이 호가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는 실제 기초지수랑 ETN의 가격이 좀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ETN을 투자할 때 우리가 봐야 하는 투자 지표는 일단은 1일 지표 가치, 그리고 실시간 지표 가치, 괴리율 같은 게 있는데요. 이 지표 가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기초 지수가 실제 가치는 이 정도를 형성해야 되는데 실제로 ETN이 거래되는 가격은 이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볼 수 있는 지표 가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1일 지표 가치는 ETF의 순자산 가치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하고요. 실시간 지표 가치는 이 1일 지표 가치는 하루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매 시간마다 산정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괴리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표 가치랑 이 시장 가격의 차이를 보는 거고요. 이 괴리율이 일정 퍼센티지 이상 떨어질 때에 그때 이제 LP가 가격 제시를 해서 가격 조정을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ETN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채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용위험이라고 하는 걸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ETN을 발행한 증권회사가 혹시나 큰 리스크가 발생했다면 채무불이행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고 할 수 있고요. ETF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 ETF도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에 미달하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주식 상장 폐지처럼 투자금 대부분 손실을 보게 되는 건 아니고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이 최종 거래일의 지표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투자자에게 나누어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만기가 되어서 상장 폐지되거나 혹은 발행회사가 이 증권회사가 자격 유지를 못해서 상장 폐지가 되거나 혹은 유동성 공급자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이런 경우에 상장 폐지가 될 수 있고 중요한 건 기초지수 요건이에요. 기초지수가 추종하는 상품이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서 이걸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사실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거의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5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원유 가격이 1% 움직일 때 이 ETN 가격은 하루에 5%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원유 가격이 어느 날 하루 동안 20% 이상 움직이게 되면 ETN은 100% 이상의 변동을 만들어야 돼요. 수익이 나는 쪽에 100%는 상관없겠지만 손실이 나는 쪽에 100% 이상 움직이게 되면 더 이상 기초지수를 산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별 복리화 효과 위험이라고 하는 걸 적어놨는데 이 추적 배율 때문입니다. ETN은 기초지수가 목표로 하는 이 투자 전략 혹은 투자 대상의 누적 수익률이 아니라 일별 수익률에 연동하기 때문에 추적 배율이 1배 이상인 ETN을 이틀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동안 이 ETN의 누적 수익률이 기초지수의 누적 수익률이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유 선물 2배 레버리지 ETN의 10일 동안 누적 수익률이랑 그리고 실제 원유 선물 가격의 10일 동안 누적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롤오버 위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기초지수가 목표로 하는 투자 대상이 선물인 경우에는 선물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선물에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 대상인 선물이 만기가 지나갈 때에 차월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만기 교체입니다. 그래서 만기를 계속 연장해 나가야 되거든요. 이걸 보고 롤오버라고 합니다. 선물을 롤오버 하는 경우에 가격 차이가 날 때에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ETN 기초자산에서 손실이 나거나 혹은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게 롤오버 위험입니다. 좀 오늘 복잡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좀 간단하게 줄여봤는데도 좀 긴 설명이 되었습니다. ELW 그리고 ELS, ETN이라고 하는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간접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ELS나 ETN 같은 것들을 선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투자 대상에 같이 넣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실제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혹은 ETN 같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의 차이점도 생각해 보고요. 또 혹은 선물, 파생 상품을 대응하시는 분들이라면 선물에 투자하는 것과 ETN에 투자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지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홀릭의 증권시장 컨텐츠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